이렇게 값이 들어온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이제 크롤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오픈 API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m_1 시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왜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해당하는 월, 거래 연월 일, 그리고 단지, 시군구, 코드, 그리고 해당하는 거래 금액, 건축 연도 이렇게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네, 오늘 교육입니다. 오늘 교육은 첫 번째로 엑셀 파워쿼리에서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한 번에 수집하는 거. 여기 첫 번째에서는 제가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사이트를 활용해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 이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한 번에 수집하는 방법을 진행할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픈 API, 이제 데이터 일반가에서 공유하고 있는 이 오픈 API 및 매개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교육을 진행하겠습니다. 혹시나 지금 들어오신 분께서는 제가 그 암호 공유해 드렸으니까 그 템플릿 암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 유튜브 이제 뭐 여기 오늘 교육 들으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지 자동화라고 치면 네, 오늘 교육도 내일 아니면 내일 모레 중에 업로드 할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아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갈게요. 혹시나 오늘 또 처음 들으신 분들이 엑셀 파워 쿼리가 어떤 건지 모르실 수가 있으니까. 글은 뭐 아주 길게 적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MS 홈페이지에서 제가 캡처한 글이고요. 외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연결한 다음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열을 제거하거나 데이터 형식을 변경하거나 테이블을 병합하는 등의 방식으로 쉐이핑, 가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 쿼리를 엑셀에 로드하여 차트화 보고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고쳐 데이터를 최신 상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엑셀 파워 쿼리에서 특히나 이제 웹 크롤링 할 때 이걸 활용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샘플로 한번 보여드리면 우리 지난주, 지지난주 계속 1월 초에 교육을 했었죠. 네이버 부동산 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서 그 특정 데이터가 포함된 URL을 먼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URL을 바탕으로 엑셀 파워쿼리에서 웹 데이터 가져오기의 웹 주소를 입력하면 이렇게 엑셀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가 들어오고요. 물론 이제 이 가져올 때 그, 그냥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일부 쉐이핑, 가공을 좀 해야겠죠. 편집을 하고 난 다음에 이 데이터만 가져오면, 물론 이제 이 데이터 자체로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사실 이 데이터만 있는 것 자체로는 굳이 엑셀 파워쿼리로 크롤링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네이버에서, 웹사이트에서 보는 게 훨씬 더 편리할 건데, 이런 데이터를 종합하고 분석해서, 그리고 피벗 또는 그래프로 데이터를 분석하는 것까지가 사실 엑셀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는 이유고요. 이걸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새로 고친 버튼 한번 또는 뭐 매크로를 만든다고 하면 그냥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가 업데이트돼서 내가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으로 가공, 편집, 분석까지 이렇게 자동화되는 게 엑셀 파워 쿼리의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계속 교육 드리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자료가 있는데, 이건 이제 샘플로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사실 제가 이 파워쿼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특히나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저도 전문가는 아니긴 합니다만, 계속 이렇게 파워쿼리를 쓰는 이유가 그냥 단순하게 웹페이지 하나 크롤링 한다고 하면, 사실 저는 이 파워쿼리가 아니라 그냥 웹페이지에서 보라고 권장을 드립니다. 근데 왜 굳이 엑셀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냐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 대시보드 형태로 만들었죠. 꼭 대시보드 형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떤 데이터를 종합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편집, 가공, 그리고 분석까지 이렇게 템플릿을 만들어 놓으면 여기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새로 고침하면 거기에 맞게끔 종합적으로 분석이 되겠죠. 이렇게 저는 부동산 대시보드라고 샘플을 하나 공유를 드렸고요. 여기서 특정 지역을 바꾸면 그 지역에 맞는 실거래 데이터, 그리고 KB, 매매, 전세, 그리고 주간 변동률,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의 공급 물량, 그리고 인구와 세대, 여기는 공급, 여기는 수요, 여기도 공급에 해당하는 데이터, 그리고 해당하는 지역의 단지별 탑 10, 전세 답집, 단지별 탑 10, 이런 거 이제 슬라이서를 눌러가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엑셀 파워쿼리에서 크롤링하고 난 다음에 제가 편집해서 분석하는 샘플을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형태로 물론 이제 단순하게 크롤링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서 단순 데이터에서 조금 더 넘어간 인포메이션, 정보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이런 파워쿼리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 파워쿼리는 무엇인가라고 해서 엑셀 화면을 설명드리면 저는 오늘 M365 버전의 화면을 설명드리지만 M365가 아니라 2016 이상, 물론 이제 2013 버전 이상도 사용은 가능합니다만 제대로 좀 사용을 하려고 하면 2016 버전 이상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오늘 M365 버전은 제 화면 동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화면과 동일하게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및 변환 이 메뉴를 활용하면 이렇게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에서 버튼
만 클릭하면 엑셀 파워 쿼리의 기본적인 기능들의 대부분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여기 수식창 있기도 하고 고급 편집기 들어가면 수식을 편집할 수 있긴 한데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사실 굳이 이 편집기를 사용 안 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기능들은 여기 버튼, 홈, 변환, 열추가 이 세 가지 버튼만 가지고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만약에 수식을 사용한다라고 하면 제 생각에는 굳이 파워 쿼리 편집기가 아니라 엑셀로 가져오고 난 다음에 엑셀에서 분석을 하셔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엑셀 파워포는 굉장히 간단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저는 M365 버전을 설명드리지만 M365 버전이 아닌 하위 버전 같은 경우에 제가 2016 버전 샘플로 보여드리고 있긴 하지만 이 데이터 클릭하고 난 다음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화면 여기 새 쿼리를 선택하면 기타 원본에서 웹 또는 여기 있는 파일에서를 선택하면 해당하는 화면에 맞춰서 저와 동일한 기능들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중에 파워 쿼리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공할 때 설명드리겠지만 2016, 제 M365 하이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가 아니라 가운데 있는 이 화면에서 새 쿼리를 선택하고 파일에서 폴더 가져오기 또는 기타 원본에서 웹 또는 쿼리 결합해서 쿼리 편집기 시작 이 화면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뭐 엑셀 테이블 기능이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나중에 실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 실습할 때 엑셀 파워 쿼리를 꼭 사용할 때는 이 테이블, 표 기능을 활용해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제가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활용해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져오는지를 설명드릴 거라서 여기 M365 버전은 저랑 동일하게 하시면 되고요. 2016 버전은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파일에서 선택하면 폴더에서 이렇게 동일하게 화면이 뜰 겁니다. 네,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전에 공지 포스팅을 할 때 설명드리긴 했는데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를 크롤링 할 거기 때문에 데이터 1번과 데이터.go.kr 들어가셔서 오피스텔을 검색하고요. 거기에서 오픈 API를 선택하면 국토교통부 오피스텔 매매 신고 조회 서비스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활용 신청을 하시면 이 오픈 API 이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어, 공짜로 무료로 활용할 수 있고요. 실제로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활용 신청이 2,973명밖에 안 되죠. 무료로 공유하는 데이터를 이 정도 분만 활용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듣고 이걸 따라 하신다라고 하면 나는 거의 3,000명 중에 한 명이다. 물론 또 이 3,000명 중에서 대부분은 아마 활용을 안 하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교육 들으시면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 해보시고요. 이거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API뿐만 아니라 아파트, 빌라, 다가구, 다세대 등등 모든 무료로 제공하는 이 오픈 API는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오늘 교육 바탕으로 다른 데이터도 응용하셔서 크롤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활용 신청을 하면, 크롤링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일 호출 건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1,000건? 처음에는 얼마 안 되긴 한데, 이거를 거의 일 무제한으로 데이터를 이제 크롤링을 하려면, 운영 신청이라고 해서 운영 계정으로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처음에 활용 신청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 보면 마이 페이지라고 있죠. 마이 페이지 화면에서 데이터 활용, 오픈 API 선택하고 활용 신청 현황에 들어가셔서 자기가 선택한 API, 우리는 오늘 오피스텔 하니까 오피스텔을 검색하고 나면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제일 아래 보시면 이 운영 계정 신청이라고 있습니다. 뭐 운영 계정 신청이라고 해서 이것저것 등록하고 뭐 서비스 설명하고 여기 기능 서비스 화면에 대해서 뭐 사진 올리라고 하는데 요거는 사실 묘식 행위처럼 아주 형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 기본적으로 이런 빅데이터 분석 간단하게 입력하고 그냥 신청하면 자동 승인 되거든요. 물론 이제 자동 승인 되고 난 다음에 하루 뒤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요일 날 오전에 아마 자동으로 승인이 되기 때문에 이 운영 계정을 신청하셔야지만 거의 일 호출 건수가 무제한에 가깝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활용 신청까지는 했는데 운영 계정 신청을 안 하셨다라고 하면 이거 따라서 운영 계정을 신청하시고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만약에 뭐 사진 올리라고 하면 진짜 사진 아무거나 올려도 확인 안 합니다. 그러니까 꼭 운영 계정 신청하셔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일번과 인증키 확인 방법. 제가 나중에, 제가 공유 드린 템플릿에서 각자 본인 인증키를 입력해 하셔야지만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데이터.go.kr 가입하시고 난 다음에 마이 페이지 들어가시고 여기 인증키 발급 현황이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아마 본인의 인증키가 있을 건데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가 그 템플릿 공유 드린 파일에 여기 보시면
제가 그 공유된 템플릿 파일에 서비스 키라고 해서 G2 셀에 아마 공란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인증키가 여기 마이 페이지에 인증키 발급 현황 란에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복사하셔서 제가 공유드린 템플릿에 G2 열에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뭐 API 제가 뭐 계속 설명드린데 이 API가 뭐냐라고 하면 사실 API를 굳이 몰라도 상관없긴 하지만 이렇게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라고 해서 이 데이터를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위한 인터페이스 사양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이 API는 서버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출입구 역할을 한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이렇게 굳이 어렵게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API는 서로 데이터를 상호 소통하기 위해서 조건 값들을 서로 공유하고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PI 우리 데이터 go.kr 여기에서 무료로 오픈 API를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이 국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API 사이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go.kr 여기 공공 데이터 포탈 들어가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들어가 있고요. 그 외에 각 시군구, 시 자체별로 사이트들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여기에서 검색을 해보고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면 구글링 하셔서 각 API를 검색하시면 무료로 크롤링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무료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사이트도 있긴 하겠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리고 계속 교육 설명드리죠. 웹크롤링해서 웹사이트에서 직접 가져오는 방법도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go.kr 들어가셔서 이 데이터가 있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없다고 하면 그때 각 웹사이트 들어가셔서 웹크롤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데이터 1번과 오픈 API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제가 교육을 가면 이렇게 URL을 가지고 웹크롤링을 할 건데 이 헤더, 이 URL 자체도 데이터 1번가에서 샘플로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샘플 제 URL을 그대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URL은 헤더 URL 해서 물음표 앞까지는 바뀌지 않는 URL입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교육하고 있는 거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매매에 해당하는 실거래지만 아파트 실거래면 이게 아마 OP가 아니라 APT 트레이드가 아마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당하는 어, 메인 URL, 헤더 URL이 여기 앞에 있고요. 여기는 바뀌지가 않는 URL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음표 D는 변수라고 해서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변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 할 겁니다. 여기 서비스 키는 각 본인의 인증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각 데이터 1번가에서 서비스 키, 인증키를 받으셔서 복사하셔서 입력을 하시면 바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다음에 LAWD, CD 해서 여기는 시군구 5자리 코드입니다. 우리 법정동 지역 코드가 이 5자리니까 이 해당하는 시군구 코드 5자리 아마 11110이면 서울의 종로구에 해당하는 코드일 겁니다. 이런 식으로 5자리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지역에 맞는 크롤링을 할 거고요. 다음에 DILYMD 여기는 이제 해당하는 조의 년, 월 2015년 12월에 해당하는 서울 종로구의 오피스텔 매매 데이터를 크롤링할 때는 이 URL을 입력하면 되고요. 우리는 여기에서 만약에 내가 원하는 월이 이 월이 아니라 2023년 12월이다 라고 하면 여기 DYMD는 여기 2015년 12월이 아니라 2023년 12월로 바꾸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역이 종로구가 아니라 다른 지역을 보고 싶다 라고 하면 해당하는 시군구 코드를 입력하면 해당하는 지역에 맞는 데이터를 크롤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리고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이 해당하는 변수를 바꾸면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데이터를 한번 샘플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속 활용을 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지역을 서울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 강남구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해당한 것을 이 URL 주소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 입력하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변경이 돼서 데이터를 활용하고 싶을 때는 매개 변수라고 해서 활용하는데 사실 이 매개 변수 처음 들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제가 계속 교육할 때마다 강조하는 거는 처음에 하신 분께서는 그냥 제가 보는 거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만들고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매개 변수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드리지만 어렵게 설명 안 드리고요. 계속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이 매개 변수란 거는 이 동적으로 변하는 값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실 매개 이름에 나와 있죠. 매개체가 되는 샘플을 만들어 놓고 이 값을 함수로 활용해서 동적으로 변하는 데이터를 크롤링할 수 있다는 거고요. 어쨌든 이 매개 변수 이름은 어렵지만 계속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내가 원하는 데이터, 여기 해당하는 변수를 바꿔서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 꼭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설명이 좀 길었는데요. 이제 실습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실습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두 단계로 진행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수기로 다운로드 받은 로 데이터를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가져올 건데, 처음에는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국토교통부에서 공유하고 있는 실거래 데이터, 엑셀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파워컬에서 폴더 가져오기, 이 기능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다 가져오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편집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마지막 그래프를 시각화 또는 피벗을 활용해서 분석하는 걸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이제 오픈 API를 활용해서 크롤링을 하는 겁니다.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에 해당하는 우리는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 데이터를 활용 신청을 하고요. 여기에서 해당하는 URL을 가져와서 파워쿼리 편집 및 데이터 가져오기를 활용해서 가공을 하고, 난 다음 마찬가지로 시각화, 피벗 또는 차트를 활용해서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 첨부 파일 공유 드렸는데, 혹시나 중간에 들어오신 분 없겠지만 비밀번호 공유 드렸고요. 이 첨부 파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첨부 파일들 중에 여기 보면 전국 시군구별 코드 및 실거래 URL 주소, 이 파일 여시면 아마 이 서비스 키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데이터에서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아마 이런 창이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는데, 뜬다고 하면 처음에는 여기 보안 경고창에 컨텐츠 사용을 선택하고요. 아마 컨트롤 알트 F5 또는 메뉴에서 데이터 모두 새로 고침을 클릭하면 아마 웹 콘텐츠 액세스란 창이 뜰 겁니다. 이때 연결을 선택하고 개인정보 수집 창이 뜨면 선택하고 난 다음에 저장을 선택하면 아마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전 설명은 제가 여기까지 드렸고요. 일단 첫 번째, 우리 데이터 1번가 아니라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난 다음에 폴더 가져오기 기능을 활용해서 한번 가져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에서 실거래 공개 시스템이라고 하면 제일 첫 번째,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여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이 있죠. 한번 들어가 보시면요. 이렇게 창이 뜨면서 여기 실거래가 자료 제공이라고 창이 뜰 건 메뉴가 있을 겁니다.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보시면 여기에서 매일 단위로 실거래 데이터를 엑셀 파일로 수기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요. 그래서 사실 초보자가 이 크롤링 이제 오픈 API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가는 게 어렵다라고 하면 사실 여기에서 실거래 공개 시스템에서 그냥 엑셀 파일 다운로드 받고,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그 어떤 특정 폴더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냥 파일을 계속 다운로드 하면 그 파일만 그냥 엑셀 파워 커리만 새로 고침만 하면 매일 단위로 자동으로 업데이트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오늘 API 활용하는 게 어렵다고 하면 이 기능만 활용해서도 충분히 따라하시는데 문제가 없다. 물론 여기에서는 이걸 활용하려면 이제 이 웹사이트 들어가서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특정 폴더에 옮기고 난 다음에 다시 엑셀 파일을 열어서 새로 고침을 하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활용 가능하지요. 그래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건 지금 설명드리고요. 여기서 일단 저는 샘플로 서울을 한번 다운로드 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하고요. 우리는 아파트 매매가 아니라 오늘은 오피스텔 매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를 선택했을 때는 한 번에 1년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2가 전체를 하게 되면 여기 한 달치 데이터를 한 번에 받을 수가 있고요. 만약에 특정 시를 선택했을 때는 1년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체 시는 17개 시가 되죠. 근데 해당하는 연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12개, 12개월이 있으니까, 사실 만약에 내가 전국 데이터를 1년치 데이터를 다운로드 다 받고 싶을 때는 그냥 전체 하고 월 단위로 수정하면서 하면 12번이니까 17번보단 낫겠죠. 이건 뭐 그냥 참고차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우리는 오늘 샘플로 서울의 1년치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받아보겠습니다. 먼저 2023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 수정하고 다운로드해서 각자 원하는 폴더에다가 한번 다운로드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더 2012년 1월 1일, 2022년 12월 31일 데이터 다운로드 하시고요. 한번 3개년 데이터를 한번 다운로드 해보세요. 2022년 데이터 다운로드 받았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 1일,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 데이터 한번 더 다운로드 받아주세요. 이렇게 3개년 데이터를 다 다운로드 받으셨으면 각자 다운로드 받은 폴더에 들어가셔서요. 새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원하는 이름 다 만들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여기에 폴더로 옮겨주세요. 지금 제가 보니까 지금 첫 번째 파일 하나 다운로드 받다가 제대로 다운로드 안 돼서 0KB 돼 있죠. 데이터가 있으면 이렇게 용량이 차지할 건데, 지금 하나 데이터를 제대로 다운로드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다운로드 하고요.
데이터 다운로드 3개 파일이 됐으면 방금 만들어 놓은 폴더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폴더가 만들어졌죠. 이렇게 특정 폴더에다가 내가 방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들을 옮겨 놓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엑셀을 새로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엑셀을 한번 새로 여셨으면 여기서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파일에서 폴더에서를 선택하시거나 혹시나 하위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설명드렸지만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파일에서 선택하면 똑같이 폴더에서 화면이 나오니까요. M365 버전의 사용자께서는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하위 버전에서는 데이터에서 새 쿼리에서 파일에서 그리고 폴더에서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폴더에서 선택을 하고 방금 우리가 다운로드한 폴더에서 선택하고 난 다음에 열기를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열기를 선택하면 로딩이 되면서 아마 파일을 가져올 거고요. 여기에서 데이터 변환을 선택을 해 주십시오. 데이터 변환을 선택하면 아마 해당하는 샘플 화면, 파워 쿼리 편집기 화면을 들고 와서 샘플 화면 이렇게 떴으면 여기에서 컨텐츠에서 아래 화살표 2개 있죠. 이게 파일 병합하기라는 여기 파일 병합이라고 설명이 뜨죠. 파일 병합을 선택을 한번 클릭을 해 봅니다. 클릭을 하면 쿼리 평가 중에서 파일 병합이 진행이 될 거고요. 이 파일 병합이 뜨면 아마 샘플로 어떤 걸 할 건지 화면이 뜰 겁니다. 여기서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선택하면 미리 보기 해서 이런 화면으로 뜨죠. 이렇게 제가 엑셀 파일을 먼저 샘플로 안 열어드렸는데 이렇게 샘플 화면이 보여지고요. 이 샘플에서는 지금 우리가 3개 파일을 다운로드 받았죠. 2023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리고 202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샘플 데이터로 가져오는데요. 이 샘플 데이터를 잘 보면 첫 번째 행부터 아마 이게 16행까지일 겁니다. 이 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사실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여기 보면 어떻게 조건을 줬는지를 간단하게 설명한 자료고요. 여기 보면 시군구 번지 본본 부번에서 각 해당하는 지역과 해당하는 오피스텔 단지와 전용 면적 그리고 거래 금액층 등등 이 데이터가 나온대요. 그래서 여기 위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필요가 없을 거니까 제가 파워쿼리 편집기에 들어가서 필요 없는 데이터는 삭제를 해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해당하는 밑에 진짜 내가 필요한 데이터들만 다운 편집을 해서 가져올 건데 이거를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어떻게 편집을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매개 변수 밑에 있는 오피스텔 매매 실거래가 선택을 하고 확인을 선택해 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이 데이터가 로딩이 되면서 업데이트가 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컴퓨터 사양마다 조금 다르긴 할 건데 이렇게 데이터가 로딩되고 난 다음에 창이 뜨면 아까 미리 보기 봤던 화면이 그대로 나왔죠. 이게 지금 우리 화면에서는 약 상위 1000개 샘플링이 보여지지만 지금 아래에 보면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3개연치 데이터가 한 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필요 없는 데이터들을 파워쿼리 편집기에서 기본 기능들 활용해서 편집을 할 겁니다. 참고로 지금 보면 여기 오른쪽에 적용된 단계라고 해서 방금 우리가 그냥 클릭만 했지만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 원본에서 한번 클릭해보면 방금 폴더, 저는 아까 새 폴더 네 번째 해당하는 이 폴더를 선택했고요. 여기 안에 파일이 3개가 있었습니다. 3개는 아까 3개년치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였겠죠. 이 3개년치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가 있었고 여기 두 번째 가면 이제 필요 없는 것들 없애버리고 다음에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이거는 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긴 한데 지금 파일 폴더를 병합할 때 여기도 매개 변수 함수 쓰는 것처럼 똑같이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해서 병합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필요 없는 이름들 지우고 다음에 여기 보면 옆에 뜰 다 필요 없으니까 다 지워버렸고요.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파일 변환에서 양갈래 화살표 실제로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아까 전에 아래 화살표 2개를 선택해서 미리 보기 창이 뜨고 다음에 이런 창이 떴지만 실제로 우리가 클릭하는 단계들이 이렇게 진행됐다 순서를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까지가 처음에 가져오는 것들인데 여기 보면 변경된 유형이라고 돼 있죠. 이 변경된 유형은 뭐냐면 지금 보면 방금 이전 단계에서는 여기 ABC 1, 2, 3, ABC 1, 2, 3, ABC 1, 2, 3 사실 이 해당하는 열에 정의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ABC 1, 2, 3을 선택하면 이 열이 십진수냐, 통화냐, 정수냐, 백분율이냐, 날짜냐, 뭐 시간이냐 등등등 이렇게 정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처음에 그냥 가져와도 문제는 없긴 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피벗을 활용할 때 우리가 피벗을 활용할 때 이 거래 금액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는 2억 2,100만 원이라고 눈으로 보여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거를 그대로 가져온다고 하면 우리 눈에는 숫자지만 실제로 엑셀로 가져왔을 때는 숫자가 아니라 글자, 텍스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벗으로 활용할 때 이게 숫자가 아니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개포동에
특정 단지가 아니라 개포동 전체의 평균 오피스텔 거래 금액이 얼마인지가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해당하는 숫자의 평균을 봐야 되는데 제가 만약에 이게 이 정의를 안 하고 텍스트, 문자로 인식한다고 하면 평균을 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숫자니까 숫자면 평균을 낼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하나가 문자라고 하면 평균을 낼 수가 없겠죠. 텍스트니까. 그런 문제 때문에 여기에서 ABC 1, 2, 3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고요. 숫자일 때는 이렇게 1, 2, 십진수 또는 정수해서 숫자를 표현하거나 문자일 때는 텍스트, 날짜일 때는 날짜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처음에 변경된 유형으로 해서 정의를 했는데 사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여기 밑에 있죠, 지금. 여기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위에 있는 데이터는 필요 없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데이터를 지우고 난 다음에 다시 이 변경된 유형을 할 거니까 제가 이 변경된 유형을 먼저 X 누르면 이 단계가 삭제가 되고 앞 단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변경된 유형을 먼저 삭제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변경된 유형 위에 지금 변경 없이 ABC 1, 2, 3, ABC 1, 2, 3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만들고 난 다음에 화학거리 편집기를 활용해서 편집을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16행까지 제가 필요 없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행 제거 있죠. 그래서 상위 행 제거 선택하시고요. 16개. 제일 위에서부터 16개 행은 필요가 없으니까 16 해서 확인 누르시면 제일 위에 있던 16개 행이 사라졌습니다. 아까 여기 16개 행이 있었는데 제거하면서 사라졌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헤더. 제일 위에 있는 헤더가 이 해당하는 것들인데 지금 첫 번째 행인데 여기 이 데이터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첫 번째 행을 헤더로 상위 행으로 한번 머리글로 올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했죠. 이걸 선택해 주시면 위로 올라가서 해당하는 이름들이 다 바뀌면서 여기서도 자동으로 변경된 유형해서 이제 바뀌었죠. 지금 그대로 올렸으면 ABC 1, 2, 3, ABC 1, 2, 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동으로 우리가 첫 행을 머리글로 사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바뀐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거래 금액은 숫자로 잘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우리는 닫기 및 로드를 선택하면 바로 데이터를 로드할 수 있고요. 제가 한번 여기에서 샘플로 계약 연월이 지금 2022년 2월 이렇게 한 번에 붙어 있잖아요. 이걸 제가 한번 분할을 해보겠습니다. 분할을 한다고 하면 연과 월을 한번 분리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분리하냐고 하면 두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여기 변환과 열추가 있죠. 변환과 열추가의 차이점은 열추가는 이 해당하는 열을 하나 더 복제해서 만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변환은 여기 해당하는 열 안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를 제가 한번 그대로 복제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열추가에서 추출해서 한번 처음 문자 여기를 한번 선택을 해 볼게요. 한번 선택을 하면 처음 문자 삽입, 유지할 시작 문자 수를 입력하세요. 라는 창이 뜨면 4를 한번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제일 앞에 네 번째 해당하는 숫자가 추출되면서 우리 아까 앞에서 계약하는 연월 그대로 있고요. 다음에 네 글자. 제일 앞에 있는 네 글자는 2022년 해서 연도가 추출된 걸 볼 수가 있죠. 근데 여기는 뭐다 보면 A, B, C 해서 문자로 되어 있죠. 이거 한번 십진수 해서 숫자로 변경하고요. 이거 제가 한번 연도라고 해서 연도로 한번 추출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홈에서 닫기 및 로드 한번 선택하면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크롤링해서 가져올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 가져올 때 하나 빠뜨린 게 있는데 지금 일단 데이터 어떻게 가져온지 한번 보고요. 한 번에 16,000개, 44,000개 데이터를 다 가져왔죠. 44,000개 데이터를 다 가져왔는데 지금 보면 여기 보면 그냥 필요한 데이터만 가져온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아까 제가 이걸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게 뭐냐면 이 데이터를 아까 첫 번째 파일에서 제가 상위 16개 행을 지우면서 사라졌는데 이 데이터가 또 보이죠. 이 데이터가 또 보이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우리는 지금 상위 16개 행을 지웠는데 우리 생각해보면 파일을 3개 다운로드 받았습니다. 그럼 이제 제일 첫 번째 있는 파일에 상위 16개 행은 지워졌는데 두 번째, 세 번째 있던 파일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파일에도 제일 위에 16개는 이런 데이터가 있었을 거고요. 세 번째 파일에도 16개 행은 이런 데이터가 있었겠죠. 자, 이거를 편집 안 하고 바로 넘어오다 보니까 이렇게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사실 뭐 있어도 큰 문제는 없긴 한데 그래도 조금 더 깔끔하게 데이터를 정리하기 위해서 다시 파워쿼리 편집기 들어가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파워쿼리 편집기 하면은 여기 오른쪽에 아마 여기 보면 데이터에서 쿼리 및 연결 선택하면 이런 창이 뜨고요. 아마 로드 했으면 이 창이 뜰 건데 여기에서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면 파워쿼리 편집기 화면이 들어갔고요. 여기에서 우리 아무 때나 선택하는데 본번을 한번 선택하고요. 이 본번을 선택하고 빈 항목 제거라고
라고 선택하면 아까 우리 제일 처음에 생각해보면 여기 보면 첫 번째 행에서 첫 번째 파일에서 지금 16개 해당하는 데이터가 여기 있었는데 지금 여기는 없죠. 여기라고 하면 지금 컬럼 2부터 나머지 뒤에 행들. 우리 보면 여기 번지부터 뒤에 행들. 이 데이터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고 빈 항목 제거라고 하면 아까 전에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지금 첫 번째 파일에도 사라질 거지만 두 번째 파일에도 사라질 거고 세 번째 파일에도 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선택하고 빈 항목 제거를 선택해도 되고요. 다시 아까 제거된 상위 행수에서 여기 확장된 테이블 열에서 아예 여기에서 빈 항목 제거 선택해도 됩니다. 한번 여기서 해볼게요. 여기서 빈 항목 제거라고 선택하면 단계 삽입해서 단계를 삽입하시겠습니까? 중간 단계를 삽입하면 이후 단계에 영향을 주어 쿼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고 하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지금 중간에 들어와서 제가 편집을 했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편집하다 보면 이 혹시나 뒷단계에서 꼬여서 진행이 안 될 수 있다라고 경고하는 건데 사실 지금 여기서 빈 항목만 제거해서 꼬일 게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집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컬럼 1에서 빈 항목 제거 선택해서 단계 삽입 화면이 뜨면 삽입을 선택하면 빈 항목들이 다 제거가 되겠죠. 그때 첫 번째 파일뿐만 아니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에도 다 제거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빈 항목일 거니까. 삽입을 선택하면 빈 항목이 제거가 되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돌아가면 지금 꼬인 게 이런 게 있죠. 방금 이 빈 항목을 제거했는데 여기서 방금 16개 행을 제거하다 보니까 아까 여기에서는 16개 행이 있었는데 제가 이 빈 항목을 제거하니까 여기서부터 16개를 제거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지금 시군구가 첫 번째 게 있는데 이 시군구 첫 번째 행이 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16개를 제거하고 승격된 헤더 올렸는데 변경된 유형에서 시군구 데이터가 없다라고 지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여기서 돌아가서 필터링을 했는데 이 필터링이라고 하면 아까 빈 항목 제거했는데 이걸 한 게 아니라 제거를 하고 필터링 된 행을 삭제를 하면 다시 원래대로 16개가 돌아오겠죠.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16개 행 제거하고 승격된 헤더 올려놓고 다음에 변경된 유형 각 해당하는 열에 맞게끔 편집이 되고 여기 해당하는 거는 제가 그 샘플로 연도 뽑기 위해서 한 거 쭉 하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그러면 번지에서 선택하고 빈 항목 제거를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에서 방금 16개 행이 제거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16개 제거되고 난 다음에 또 하나 해줄게. 다시 가보면 여기에서 16개 행, 아까 위에 이 지저분한 이 16개 행이 제거됐다고 하더라도 여기 시군구, 번지, 본번, 부번 이것들이 첫 번째 파일, 두 번째 파일, 세 번째 파일 계속 있겠죠. 물론 여기 첫 번째 파일에서는 제가 머리글로 쓰면서 사라졌지만 두 번째, 세 번째 파일에서는 시군구, 번지, 본번이 계속 있겠죠. 이것도 좀 깔끔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제일 아래로 다시 단계를 수정 옮기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아래 화살표 선택하고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하지 않음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군구라고 하면 이게 뭐냐면 여기 해당하는 행에 시군구가 있으면 이 행은 데이터에서 포함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필터로 확인을 선택하면 이제 시군구가 빠져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가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필터에서 텍스트 필터에서 포함하지 않음 선택하고 시군구 선택하면 이렇게 필터 표시가 되면서 데이터를 필터링해서 가져왔을 거고요. 똑같이 닫기 및 로드 선택하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데이터를 가져오겠죠. 이 데이터는 44,000개가 아니라 조금 줄어들어 있겠죠. 한 32개 정도 더 줄어든 44,000개. 그리고 아까 전에는 있었는데 데이터가 없죠. 다시 한번 더 체크를 해보면 이제 여기서 필터링을 해보면 아주 깔끔하게 데이터가 필터링 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지금 폴더 가져오기 기능해서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샘플로 연도 한번 추가해 보면서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물론 가져오는 데서 제가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데이터를 가져오고 난 다음에 분석이 더 중요합니다. 이 분석을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으로는 피벗 기능들 활용하면 데이터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데 제가 오늘은 여기 삽입에서 피벗 차트 선택해서 피벗과 그래프를 동시에 그리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삽입에서 피벗 차트를 선택하면 이렇게 피벗 차트 만들기 창이 뜨고요. 여기서 확인 선택해 주십시오. 그럼 이런 창이 뜨면서 왼쪽에는 피벗, 오른쪽에는 차트 그린 화면이 나올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약 연 월을 한번 여기 쭉
에다가 한번 옮겨 놓겠습니다. 그럼 이쪽으로 쭉 데이터 연월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3개년 데이터 연월이 있는 거 확인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거래 금액을 한번 여기다 옮겨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금액이 가져오면서 이런 데이터가 떴죠. 이런 데이터가 뭐냐? 사실 이거는 이제 전체 전체 실거래가 총 합이라 보면 되겠죠. 해당하는 지금 우리가 서울의 3년치 데이터, 연월 데이터를 가져왔으니까 해당하는 1월에 이게 얼마일까요? 4천만, 4천만 원이니까 4천만 40억 데이터. 네. 사실 뭐 이렇게 잘 보진 않죠. 우리 이거는 큰 의미가 없고 한번 거래 건수로 한번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래 금액이 아니라 한번 이거를 건수로 수정을 하면 여기 오른쪽에 합계 있는데 여기서 값필드 설정 선택하고요. 여기서 개수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해당하는 서울시의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당하는 거래 건수, 오피스텔 매매 거래 건수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우리 차트를 한번 종류를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런 막대 차트도 잘 보이긴 한데 막대 차트보다는 꺾은선이 조금 더 시계열로 볼 때는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고 꺾은 선 선택하고 확인을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꺾은 선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엑셀 파워쿼리로 폴더 가져오기 기능들을 활용해서 제가 데이터를 가져왔고요. 이런 데이터를 쭉 가져와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제가 수기종합 샘플이라고 해서 샘플로 드렸는데 동일하게 해당하는 연도 그리고 월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거래량 데이터 여기에 시군구 선택하면 해당하는 강남구의 데이터 이렇게 하면 전체 데이터 제가 슬라이서 쓰는 거 설명 안 드렸는데 여기서 피벗 테이블 분석에서 슬라이서 삽입 누르면 어떤 슬라이서를 삽입할 건지 아까 전에 저희가 시군구 데이터 한번 했는데 이렇게 하면 시군구 데이터 가져오고요. 그래서 개포동 선택하면 이제 개포동 데이터 도곡동 하면 도곡동 데이터 이렇게 슬라이서 활용해서 가져올 수 있고 여기 슬라이서에서 열에서 2 선택하면 이렇게 2 열로 3 선택하면 3으로 슬라이서 편집해서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런 기능들 활용하면 이렇게 데이터 편집해서 가져오고 해당하는 단지에 해당하는 대략 연월별로 평균 금액 건수 이거는 제가 아까 오른쪽에서 설명드렸지만 여기서 거래 금액에서 값빌드 설정해서 개수 선택하면 이렇게 되고요. 똑같이 그냥 이거 그냥 거래 건수라고 선택하면 이름이 바뀝니다. 똑같이 개수돼 있고 거래 금액하면 이렇게 들어가고요. 여기서 값빌드 설정해서 평균하면 해당하는 평균 금액이겠죠. 평균 금액 하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이 수기 종합 샘플이라고 해서 한번 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실습이었고요. 이제 두 번째 실습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실습은 데이터 1번가에서 오픈 API를 활용해서 한번 크롤링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매개 변수 활용하니까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데 한번 데이터 1번가 하고 검색을 하면 공공 데이터 포탈 창이 뜨죠. 여기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여기에서 로그인 아마 가입 안 하셨으면 회원 가입을 해야 될 거고요. 가입을 하셨으면 로그인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로그인을 선택하고요. 이렇게 창이 떴으면 데이터 찾기, 데이터 목록 선택하시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데이터 검색할 수 있는데 저희는 오피스텔 매매를 할 거니까 오피스텔로 하면 총 134건이 검색이 됐고요. 파일 데이터도 125건 있겠지만 우리는 오픈 API를 활용해서 크롤링 할 거니까 오픈 API 활용하면 여기에서 오피스텔 매매 신고 조회 서비스라고 해서 활용 신청이 좀 늘었네요. 아마 사전에 신청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2천, 3천 건이 조금 안 됐는데 신청을 하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 오늘 교육 들으시면 3천 명 중에 한 명으로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자부심 가지고 교육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활용 신청 선택하시면 저는 신청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신청돼 있다고 뜰 거고요. 신청 안 하셨으면 아까 제가 처음에 안내해 드린 대로 활용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시고 난 다음에 활용 신청 되어 있으면 여기 이 화면은 마이 페이지 화면입니다. 마이 페이지 들어가셔서 활용 신청 현황에서 오피스텔 검색을 하시거나 아마 제일 마지막에 있으면 오피스텔 매매 신고 조회 서비스라고 창이 있을 겁니다. 선택을 하시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여기 있는 인증키 그대로 복사하셔도 되고 아까 전에 오픈 API에서 인증키 발급 현황에 들어가셔서 인증키 복사하셔서 제가 드린 템플릿 있죠. 여기에서 여기 그대로 복사하셔서 사용하셔도 됩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실습으로 진짜 크롤링 하는 거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여기 들어가면 아마 여기서 제일 아래 보시면 활용 신청 상세 기능 정보라고 해서
상세 기능에 해당하는 설명이 있을 거고요. 일일 트래픽이 저는 많죠. 이게 운영 계정으로 신청해서 이렇게 된 거고요. 아마 운영 계정이 아니라 처음에 그냥 했으면 아마 일일 트래픽이 1000건 굉장히 적을 겁니다. 그래서 운영 계정으로 아마 신청이 안 하셨으면 운영 신청 하시면 되고요. 미리 보기 확인 선택하면 여기에서 요청 변수에서 변수를 입력하면 이 해당하는 데이터에 맞는 샘플 창이 뜰 겁니다. 저는 이 처음으로 이 해당하는 LAWD CD는 제가 법 시군구 코드라고 했죠. 시군구 5자리 코드. 전체 우리 대한민국의 시군구 코드는 원래 250개였는데 현재 252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천시가 바뀌면서요. 지금 제가 그 샘플에 보면 이 코드해서 총 252개에 해당하는 시군구 코드를 넣어 드렸거든요. 원래 250개였는데 이번 1월 1일부로 2024년 1월 1일부로 부천시가 3개의 구로 분구가 됐죠. 3개의 구로 부천시에서 부천 뭐 원비구, 소사구 이렇게 구분이 되면서 252개가 됐고요. 사실 이렇게 시군구가 변경되면 굉장히 짜증나고 귀찮아집니다. 이건 모든 아마 프롭테크 사이트도 마찬가지일 건데 기본적으로 이 실거래 데이터를 지금 기본적으로 코드가 바뀌면서 다른 변경을 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뭐 네이버 부동산도 지금 현재 부천시도 바뀌었고요. 전라북도도 전북특별자치시로 1월 18일부터 아마 변경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실거래 데이터 코드는 변경된 코드로 되는데 네이버 부동산은 보면 전라북도는 안 돼 있고 부천시만 되어 있고 또 아실이나 부동산 지인 등등 각종 프로테크 사이트들은 또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정리가 아마 제가 지난 작년에도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변경되면서 실제로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이 거의 대구도 군위군이 바뀌었죠. 경북 군위군에서 대구 군위군으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좀 정리가 안 됐었는데 사실 이렇게 변경이 자주 있지가 않았었는데 물론 일부 있긴 했었습니다. 일부 있긴 했었는데 이 시군구 5자리 코드는 변경되는 경우는 없었거든요. 동 단위에서 변경은 있었는데 시군구 단위는 이렇게 변경이 없었는데 최근 1년 사이에 좀 잦은 변경이 있어서 조금 번거로워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기존에 했던 뭐 심화나 구급교육 다른 기타 템플릿들도 조금 수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추후에 이 좀 각 사이트가 안정화가 되면 변경을 할 건데 어쨌든 이 시군구 코드는 2024년 1월 21일 현재 기준으로는 252개의 시군구 코드 5자리 네, 시군구가 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샘플은 11110은 제일 위에 있는 서울 종로구 여기 샘플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해당 원래는 신고 자료는 2015년 12월 해당하는 샘플이 있을 겁니다. 이걸 미리 보기 선택하면 이렇게 창이 뜰 건데 저는 서비스 액세스 데니 에러 돼 있죠. 지금 거절된 게 뭐냐면 제가 설명드렸지만 혹시나 신청을 했는데 이게 승인까지 보통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주말에 신청을 하면 평일에 월요일 아마 신청이 다 승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이 나왔다라고 하면 오늘 사실 실습을 그대로 따라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나중에 영상으로 복습하시면서 따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보통 하루 정도 지나니까 아마 내일 정도 되면 다 사용 승인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창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설명을 드렸고요. 저는 다른 계정이 있어서 한번 로그인을 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다른 창에 들어가서 오피스텔로 검색을 하고 오피스텔 매매에서 똑같이 미리 보기 선택하고 미리 보기 선택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떴으면 이렇게 샘플 화면이 뜰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정상적으로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했으니까 저는 이 URL 주소를 바탕으로 변수를 바꿔가면서 크롤링을 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한번 복사를 해보고요. 그리고 제가 혹시나 지금 처음으로 제 카페 가입하시면 그 등업 조건 때문에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별도로 제 카페에다가 하나 실습 파일 올려드린 게 있죠. 실습 파일로 해서 제가 올려드린 게 URL 주소를 한번 공유해 드리면 처음에 공유했지만 지금 채팅창에 남겨드렸는데 여기 URL 주소 가면 제가 이 실습용 템플릿이라고 해서 샘플러 10개의 시군구 코드 그리고 URL 주소를 가져왔습니다. 이 URL 주소가 뭐냐면 지금 제가 보여드린 여기 해당하는 URL 주소 그대로 복사하고 난 다음에 한번 붙여넣은 겁니다. 붙여넣으면 여기 잘 보시면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거 있죠. 여기 보면 물음표를 기점으로 물음표 앞에는 변하지 않는 주소 그리고 물음표 뒤는 엔드키로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엔드키가 지금 여기에 하나 여기에 둘 이렇게 돼 있죠. 이 엔드키가 뭐냐고 하면 제가 변수 설명드렸지만 이겁니다. 똑같고요. 여기 서비스 키, 여기는 각자 본인의 인증키 입력하면 되고요. 여기 있는 LAWD CD는 시군구 코드 5자리, 그리고 딜 YMD는 해당하는 연월. 아까 우리 처음에 봤던 여기 해당하는 LAWD CD 그리고 딜 YMD 이거 똑같죠?
이거 똑같이 변수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오피스텔 매매를 설명했지만 오피스텔 전 월세도 똑같을 거고요. 아파트 매매, 아파트 전 월세 다 동일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 들은 거 바탕으로 다른 것도 한번 실습을 해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저기 데이터 1번가 가면 유용한 자료들 많으니까 똑같이 여기 샘플로 미리 보기 확인 선택하고 난 다음에 샘플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것만 변경해 가면서 미리 보기 선택하면 데이터가 검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 그 실습 파일에다 넣어뒀고요. 미리 카페 가입하신 분들은 그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저는 샘플로 혹시나 가입이 안 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걸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일한데 제가 여기 보면 수식을 걸어놨죠. 이 수식이 뭐냐면 잘 보면 이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대로 2023년 12월로 했으면 여기는 2023년 12월에 종로구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올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종로구가 아니라 서울특별시 중구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11140, 만약에 서울 용산구를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면 11170 이렇게 수정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엑셀 수식을 좀 활용해서 간단하게 한번 제가 써봤고요. 여기 보면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여기 보면 텍스트는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엔드키를 입력하면 서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다가 A랑 B가 있다. 요거를 합쳐보고 싶으면 는에 엔드키하고 B 하면 이렇게 붙었죠. A, B로. 네, 이런 방법이 있고요. 여기서 쌍따옴표 A하고 그다음에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엔드키하고 다시 양 끝에 쌍따옴표 입력하고 B하고 쌍따옴표 이렇게 하면 A, B 붙어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텍스트를 연결할 때 양 끝에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엔드키를 하고 다시 텍스트는 쌍따옴표를 입력하고 연결을 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게 텍스트가 아니라 그냥 숫자라고 하면 쌍따옴표 필요 없이 그냥 입력하면 이렇게 합쳐집니다. 이것을 제가 그냥 수식으로 풀어 쓴 거고요. 는에서 쌍따옴표 붙여넣고 엔드키하고 다음에 B5는 뭐냐? 라고 하면 여기 해당하는 연월, 저는 샘플로 23년 9월을 선택했고요. 그래서 해당하는 연월을 선택하고 다시 엔드키 입력하고 난 다음에 엔드 하고 난 다음에 딜 ymd 하고 이 y는 뭐냐? 아, 여기 이 y는 제가 설명을 잘못드렸네요. by는 해당하는 C999 코드였고요. 딜 ymd는 이 다섯 번째 해당하는 연월, 그리고 엔드키하고 쌍따옴표 입력하고 난 다음에 서비스 키는 G2, 여기는 각자 본인의 인증키를 입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제가 이거를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서비스 키만 입력하면 이거를 바로 활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미리 컨트롤 T 또는 삽입해서 표 만들어서 테이블로 미리 만들어 놨거든요. 이게 만약에 그대로 붙여 넣었으면 이렇게 될 건데 컨트롤 T 누르면 표 만들기 창이 뜨고요. 확인하면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테이블까지 만들어 놨고요. 여기에서 데이터에서 테이블 범위 위에서 이걸 선택하면 파악거리 편집키로 들어가면서 테이블 창이 뜨고요. 여기서 제가 바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아까 매개 변수라고 했죠. 매개 변수. 샘플로 하나를 매개 변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원하는 값은 10개 지역에 해당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거죠. 종로구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중구, 용산구, 성동구에서 도봉구까지 10개에 해당하는 지역을 가져오기 위해서 매개 변수를 활용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당하는 샘플 첫 번째 URL 주소를 컨트롤 C 누르고 난 다음에 매개 변수 관리에서 새 매개 변수 선택을 하고요. 여기서 현재 값에서 방금 복사한 값을 붙여 넣어 봅니다. 붙여 넣으면 방금 복사한 URL 주소가 그대로 붙여 넣고요. 여기서 확인 선택을 하면 데이터가 로딩되면서 왼쪽에 매개 변수 1이라고 해서 우리 매개 변수 만든 값이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매개 변수 값을 만들고 난 다음에 새 원본에서 기타 원본에서 웹을 한번 선택을 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누누이 계속 설명드리지만 처음 들으신 분들은 이 매개 변수가 좀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어렵긴 하지만 계속 기계적으로 반복하면 충분히 따라할 수 있을 테니까요. 혹시나 지금 하다가 좀 어렵더라도 계속 영상 복습하시면 따라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이란 창이 뜨면 여기서 URL에 ABC가 아니라 매개 변수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매개 변수 1. 만약에 매개 변수가 여러 개 만들어 놨으면 이게 여러 개가 될 건데 지금 우리 하나만 만들어 놔서 매개 변수 1만 떴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선택하면 이에 해당하는 매개 변수, 우리 샘플로 만들어 매개 변수의 값을 웹 크롤링으로 샘플로 가져올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바디에 데이터가 있습니다. 헤더 선택하면 헤더의 값인 이런 값이 있는데 헤더에 원하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바디를 선택하고 확인을 눌러주십시오. 확인을 눌러주시면 해당하는 데이터가 크롤링 되면서 가져올 겁니다. 우리가 샘플로 매개 변수 1로 만들어 놓은 URL 주소에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 데이터에 지금 테이블 안에 아마 값이 있는 건데 제대로 가져온 거 확인하고 난 다음에 이 바디, 쿼리에 있는 바디를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함수 이름은 원하시는 이름, 저는 매개 변수 함수라고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 아까 여기서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선택해야 됩니다. 쿼리 3에서 바디에 있는 우리가 샘플로 가져온 매개 변수 값을 선택하고 바디 선택하고 우클릭해서 함수 만들기 선택하면 함수 만들기 뜨고요. 여기서 매개 변수 함수 원하는 이름 선택하시고 확인하면 로딩되면서 왼쪽 위에 매개 변수 함수라고 해서 우리 샘플 데이터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이제 이 매개 변수 함수를 활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건데요. 이게 다른 쿼리에서 m 아랫바 1 제가 아까 그 테이블을 미리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서 된 건데 아마 이 테이블 이름이 아니면 표 1이라는 아마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각자 이름으로 표 이름으로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제가 미리 m 언더바 1로 해서 표 이름을 만들어놔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에서 URL 주소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만약 코드 번호 선택하고 혹시나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 선택하게 되면 지금 여기 함수 컬이 돼 있죠. 여기서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하면 이 매개 변수 함수가 우리 방금 미리 만들어 놓은 매개 변수 함수를 선택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보면 이 URL 주소, 방금 우리 이 URL 주소를 바탕으로 가져왔는데 코드 번호에 붙어서 이 코드 번호를 바탕으로 방금 우리 매개 변수 만든 게 들어가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면 데이터를 제대로 못 가져오겠죠. 지금 우리 데이터는 이 특정 URL 주소 안에 데이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 설명드릴 때 이 URL 주소를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하면 여기에서 함수 쿼리에서 매개 변수 함수 선택하면 자동으로 URL 주소가 되어 있죠. 근데 아까 처음에 제가 코드 번호 선택하고 열 추가해서 사용자 지정 함수 호출을 선택했으면 아마 이게 코드 번호 선택해서 데이터가 제대로 못 가져왔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선택해도 여기에서 URL 주소 선택하면 이 URL 주소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이거 선택하고 확인을 한번 선택하면 이렇게 테이블하고 데이터 값이 뜰 겁니다. 그래서 양갈래 하살표 선택하고 원래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 체크 해제해 주십시오. 여기는 이름이 지저분하게 되니까 매개 변수 함수점 아이템즈 매개 변수 함수점 num of rows 이렇게 이 첫 번째 해당하는 헤더가 앞에 붙어서 이름이 좀 지저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열 이름을 접두사로 사용을 체크 해제하고 확인을 선택하시면 데이터 값이 뜨고요.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토탈 카운트에서 해당하는 이 데이터 값에 데이터가 몇 개 들어있냐라는 걸 보여주는 건데 여기 보면 0이 있죠. 0이 있으면 데이터가 제대로 로딩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값을 지우기 위해서 여기 아래 하살표 선택하고 빈 항목을 제거라고 하면 여기 빈 값이 지워지겠죠. 그래서 빈 항목을 제거 선택하면 지워지면서 지금 방금 전에는 양갈래 하살표가 없었는데 지워지니까 양갈래 하살표가 떴죠. 이걸 한번 선택합니다. 그럼 데이터가 펼쳐질 거고요. 확인 누르면 다시 아까 위에서는 아이템지였는데 여기서는 아이템이 됐죠. 그러면서 또 양갈래 하살표가 떴습니다. 다시 양갈래 하살표를 선택하고요.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 샘플 데이터와 유사한 데이터가 들어온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선택하면 데이터가 들어왔고요. 여기에 샘플 데이터들이 다 들어왔는데 여기에서 거래 금액 지금 우리 열 정의가 안 되어 있죠. ABC 1, 2, 3은 이게 문자인지 숫자인지 날짜인지 정의가 안 돼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변환해서 데이터 형식을 검색을 선택하면 자동으로 데이터에 맞춰서 해당하는 열의 정의가 되어졌습니다. 숫자는 1, 2, 3, 텍스트는 ABC 이런 식으로 됐고요. 혹시나 제대로 정의 안 됐을 때는 해당하는 거 선택하고 원하는 정의로 바꾸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져왔고요. 여기 뭐 안 펼쳐진 거는 여기 양갈래 하설표 선택하면 바로 안 될 때는 추가 로드 선택하면 이렇게 값이 뜨면서 확인 선택하면 지금 떴고요. 이 5라는 의미는 해제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똑같이 열어주고요. 추가 로드 선택하고 확인하면 데이터 값이 들어가고 2023년 11월 31일에 거래가 됐다가 중간에 해제가 됐다는 의미겠죠. 오픈 API 활용해서 데이터를 크롤링하는 것까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봤고요. 이렇게 하면 시트가 아마 두 개가 추가될 건데 하나는 바디 시트, 이건 매개 변수 함수에서 제가 샘플로 가져왔던 거 이건 필요 없으니까 지우면 되고요. 우리가 원하는 값은 m 언더바 1 시트에 해당하는 데이터 값. 네, 데이터가 제대로 들어왔는지 한번 살펴보면 해당하는 월, 거래 연월 1, 그리고 단지, 시군구, 코드, 그리고 해당하는 거래 금액, 건축 연도 이렇게 데이터 들어온 거 확인했고요. 마찬가지로 이 데이터 삽입해서 피벗 차트 또는 피벗 활용해서 여기 피벗 활용해서 원하는 데이터 분석하시면 되겠습니다.